네, 안녕하세요. 독서A 빨간머리 애니 하는 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의적 독해를 배웠습니다. 창의적 읽기란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글을 읽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창의적 읽기를 하기 이전에는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필자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글을 읽으며 필자의 의견에 공감할 수도 있고, 필자가 생각지 못했던 생각을 떠올리며 글을 읽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독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창의적 읽기와 관련하여 백영옥 작가가 쓴 수필 빨간머리 애니 하는 말을 읽었습니다. 이 글은 빨간머리 애니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한 선택을 보고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려 글로 옮겨놓은 것이었습니다. 빨간머리 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꿈을 쫓는 것, 대학을 가서 꿈을 쫓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시골에 남아서 교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포기하고 시골에 남아서 마닐라와 함께 사는 것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빨간 머리에는 결국엔 꿈을 쫓기보다는 시골에 남아 마닐라와 함께 사는 삶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작가는 이러한 N의 선택에 공감합니다. 우리 사회는 진로를 선택할 때 꼭 꿈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며 꿈을 직업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을 패배자로 인식하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세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죠. 그러고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선택할 수는 없다며 해야 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좋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버리고 떠나는 삶보다 버티고 견디는 삶을 존중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쫓지 못한다고, 꿈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실패자라고 인식하지는 않기를 바란다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이 글을 읽으며 공감하는 부분도, 공감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필자의 생각에 공감하고 대안을 찾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빨간머리 애니 하는 말을 읽은 우리도 역시 창의적 읽기를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교과서 학습활동을 정리하는 수업입니다. 93페이지를 볼게요. 네. 첫 번째 학습활동 깊게 읽기 1번 볼게요. 다음에 빈칸을 채워가며 이 글의 내용 전개 과정을 정리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 채워놨는데 이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영상이 날아가서 다시 찍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쨌든 이 글의 내용 전개 과정을 알아보는 학습 활동이에요. 자, 먼저 필자는요.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사회에 좀 적용을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는 그런 문제 해결의 구조, 문제 해결의 내용 전개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필자는요, 자, 어떤 걸 문제 의식으로 삼고 있었냐면, 꿈을 직업으로만 이루어야 하는가, 그리고 누구나 가슴 뛰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를 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요즘 세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직업을 꿈과 연결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슴 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실패자인 것처럼 좌절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세태의 문제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 필자는요,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냐면, 내 자신이 꼭 꿈을 쫓을 필요는 없다. 해야 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좋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네, 좋아하는 일보다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해결책을 내세웠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실패자라고 네, 좌절하지 않는 그런 네, 모습을 갖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견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은요, 빨간머리 N을 직접 가지고 온 그런 학습 활동이에요. 네, 빨간머리 N에서 N이 나중에 직업을 선택하는 그 과정을 네,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릴라는 꿈꾸는 표정으로 N의 말을 듣고 있었다. 앤, 내가 여기에 있어준다면 나야 더할 나위 없이 좋지. 하지만 나 때문에 널 희생시킬 수는 없단다. 그건 말이 안 돼. 앤이 경쾌하게 웃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희생이라뇨? 초록 지붕집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은 없어요.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다고요. 우린 이 정든 옛집을 지켜야만 해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아주머니. 전 레드먼드에 가지 않아요. 여기 남아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 제 걱정은 조금도 마세요. 하지만 내 꿈은 그리고 전 그 어느 때보다 꿈에 부풀어 있어요. 단지 꿈의 방향이 바뀐 것뿐이에요. 전 훌륭한 교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 시력을 지켜드릴 거예요. 게다가 집에서 독학으로 대학 과정도 조금씩 공부할 거고요. 아, 계획이 참 많아요, 아주머니.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틀림없이 그만한 대가가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퀸스를 졸업할 때 제 미래는 고든 길처럼 눈앞에 뻗어 있는 듯 했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수많은 이정표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전 길 모퉁이에 이르렀어요. 그 모퉁이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믿을 거예요. 길 모퉁이는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아주머니.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나올까 궁금하거든요. 어떤 초록빛 영광과 다채로운 빛과 어둠이 펼쳐질지, 어떤 새로운 풍경이 나올지, 어떤 낯선 아름다움과 맞닥뜨릴지, 저 멀리 어떤 굽이길과 언덕과 계곡이 펼쳐질지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빨간 머리 얘는요, 대학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에 다른 새로운 꿈을 만들었죠. 그 꿈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 시골에서 훌륭한 교사가 되어 아주머니 시력을 지켜드리는 일, 이것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해야 하는 일과 꿈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파악해보자 라는 거죠. 네, N은 결국엔 해야 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N은 대학에서 공부하려는 꿈을 포기하고요. 교사가 되어서 고향집과 아주머니를 지키는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꿈을 직업으로만 이루어야 하는 걸까? 라는 이 질문, 필자는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었죠. 자, 이러한 질문에 필자는요, 필자에 대한 생각이에요. 필자가 N이 어떤 대답을 했으리라고 짐작했는지를 말해보는 거예요. 자, 필자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었냐면요, 해야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해서 그것을 좋아하려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었죠. 자, 이거는 N이 이러한 대답을 했으리라 짐작하고 세운 주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N은요, 꿈을 직업으로만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리라 이렇게 짐작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네,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선생님이 말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도 교과서에 필기를 하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와 나를 참고하여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직업 선택의 자세를 발표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네, 직업 선택의 자세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자세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행복의 비결은 좋아하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네, 제임스 매튜 벨이라는 사람은 해야 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나를 볼게요. 자, 나는요,
사람은 자신이 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자신이 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의 의견이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업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인지 네, 여기에 대한 가치관을 한번 나름대로 정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에선 지금 발표를 하기 좀 어려우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넓혀 읽기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넓혀 읽기도 마찬가지로 창의적 읽기를 수행한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글은 장영희라는 사람이 쓴 특별한 보통의 해라는 글이고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이야기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 이야기는 네, 동화예요, 동화. 이 동화를 보고 이 작가가 한 생각을 중심으로 이 글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귀퉁이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 온전치 못한 동그라미가 있었다. 네, 약간 부족하죠? 이 동그라미는 너무 슬퍼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네, 지금 이 동그라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다라는 것은 완벽해지기 위해서 네, 길을 떠났습니다. 여행하며 동그라미는 노래를 불렀다.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지요. 잃어버린 내 조각 어디 있나요? 때로는 눈에 묻히고 때로는 비를 맞고 햇볕에 그을리며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네, 이런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됐네요. 그런데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빨리 구를 수가 없었다. 네, 동그라미에 어떤 조각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빨리 구를 수가 없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힘겹게 천천히 구르다가 멈춰서서 자, 보니까 벌레와 대화도 나누고 길가에 핀 꽃 냄새도 맡았다. 어떤 때는 딱정벌레와 함께 구르기도 하고 나비가 머리 위에 내려앉기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 만약에 동그라미가 완벽했다면 이런 벌레와 대화를 나누거나 길가에 핀 꽃 냄새를 맡거나 딱정벌레와 함께 구르거나 나비가 머리 위에 앉기도 한 이런 어떤 소소한 즐거움, 여유로움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부족함으로 인한 여유로움과 즐거움이 있었다. 뭐 약간은 불편하지만 여유와 즐거움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몸에 꼭 맞는 조각을 만났다. 이제 완벽한 동그라미가 되어 이전보다 몇 배 더 빠르고 쉽게 구를 수 있었다. 그런데 떼굴떼굴 정신없이 구르다 보니 네, 이젠 완벽해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좀 더 빠르고 쉽게 구를 수 있었던 이런 장점도 있지만 벌레와 얘기하기 위해 멈출 수도 없었고요. 꽃냄새도 맡을 수 없었고 휙휙 지나가는 동그라미 위로 나비가 앉을 수도 없었죠. 네, 완벽해지었기 때문에 빨라지는 장점이 있었지만 결국엔 부족함으로 인한 여유나 즐거움은 느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즐거움과 여유를 잃게 된 동그라미의 모습이죠. 근데 이거는요,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물질적인 풍요를 완벽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 물질적 풍요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함을 비유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내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어요. 노래를 부르려고 했지만 너무 빨리 구르다 보니 숨이 차서 부를 수가 없었다. 한동안 가다가 동그라미는 구르기를 멈추고 찾았던 조각을 살짝 내려놓았다. 조각을 일부러 내려놓음으로써 완벽함을 버리고 부족함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몸으로 천천히 굴려가며 노래했다. 내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어요. 나비 한 마리가 동그라미 머리 위에 내려 앉았다. 라는 내용의 동화였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 이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이 동화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작가인 실버스타인이 쓴 것으로 완벽함의 불편함을 전하고 있다. 사실 특별하게 잘나서 보통의 다수와 분리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겉보기처럼 그렇게 멋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비뚤비뚤 구르는 동그라미처럼 조금은 부족하게, 느리게, 가끔은 꽃냄새도 맡고 노래도 불러가며 함께하는 삶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이다. 라고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잘나서 보통의 다수와 분리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완벽한 거죠. 그렇게 멋진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리고 함께하는 삶이 더욱 의미 있고 부족하지만 함께하는 삶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됐죠? 자, 그럼 1번 볼게요. 필자가 잃어버린 조각을 통해 깨달은 완벽함의 불편함의 의미를 말해보자. 자,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자, 남들보다 더 뛰어난 면을 지니고 있지만, 자, 남들보다 더 뛰어나요? 완벽해. 오히려 그 때문에 다수와 어울려 살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되셨죠? 자, 2번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창의적 읽기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창의적 읽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창의적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독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들 창의적 읽기를 어떤 개념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암기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의적 읽기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요. 네, 여러분들의 실제 독서 생활에서 창의적 읽기를 수행하면서 네, 그 독서 생활을 습관화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